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정점으로 치달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하나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부암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과거 청와대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사람들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뭐 관련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했는데 네. 직접적으로 문재인 일가를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한 것은 처음이고, 또 하나는 31일 날 조국 전 민정수석이죠.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만은 문재인 그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고, 그때 이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전주지검으로 9시 반에 오전 출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그 일가에 특히 문다혜 씨와 그 전 남편인 서창호 씨의 특혜 지옥과 관련된 이런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딱 한 사람 정도만 빼고는 다 이제는 수사를 했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내용부터 일단 짧게 말하시는 분은 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입니다. 지금 딸이 문다혜, 그 다음에 아들이 문준용, 두 사람 다 뭐 시끌벅적하죠. 끊임없는 논란 유발자인데, 특히 이제 문다혜는 뭐냐면 전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이제 이혼이 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른바 전 남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창호에 대해서 특혜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강한 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게임 회사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시점에서 이게 2019년인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직 전 의원이자 지금 수감이 돼 있죠.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유주로 있는 이 이스타젯 항공의 타이입니다. 타이법인. 타이 이스타젯. 태국 법인입니다. 근데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죠. 예. 전무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채용이 돼요. 그리고 월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2년간인가요? 각종 거주비 관련 명목에 월급 800만 원에 생활비, 그러니까 그렇죠. 그 거주하는 지원을 렌트비가 받습니다. 350이고 또 애들 예. 외손자죠. 외손자. 그런 그 학원비랄까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받는 거죠. 아니에요? 뭐 하여튼 일부 보도에서는 뭐 1,0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예. 2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건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소벤처 그 이후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에게 이 특정한 자리를 준 이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느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설사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대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채용을 해서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 충돌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말 이건 적폐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뭐 기회는 공정하게, 뭐 가정은 형평하게, 뭐 결과는 정의롭게,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고 박사님하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는 이 사람이 공천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주을. 그렇죠. 네. 전주을에. 그래서 당선까지 돼요. 그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정말 심각한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고 실권자인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가족에 대한
특혜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대가성이 있다고 대가가 봐야. 아니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인데, 이른바 이것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해서 전 수석을 소환해서 전주지검에서 조사한 배경은 뭐냐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래서 지금 대법원 선고까지 곧 내려질 사람인데다가 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도 개입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울산시장 선거에도 개입이 됐다라고 수사를 받을 정도의 조국 전 대표가 이걸 몰랐을 리가 있겠냐. 정작 아니 민정수석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토착 왜구를 이야기하고 온갖 정의를 다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전 민정수석이 정작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이 적폐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렸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은 지금 이야기는 서창호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자격으로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그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엊그저께 검찰에 와가지고 이상직 전 의원이 그 당시 중진공 이사장으로 3명이 올라왔는데, 예. 한 사람은 아예 뭐 그 검증도 안 했고 한 사람은 하다 중단해버렸고 이미 결정이 내정이 돼서, 그렇죠. 그런데 자기 실무선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해갖고 보고를 했는데 그 무시하고 임명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친인척 관리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태국 이주를 하는데 한 일주일 만에 모든 편의를 싹 봐줘갖고 그냥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그 최고 수장이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국은 전혀 보고도 안 받고 말도 안 몰랐다? 되는 얘기죠. 말도 안.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이 많으면 모르지만 아들, 딸 딱 2사람이요. 그런데 뭐 다른 친인척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들과 딸인데 그 사람의 태국 이주라든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중진공 이사장이 갑자기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임명되는 과정을 민정수석은 나는 전혀 몰랐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럼 그걸 알겠다고 하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이게 말도 안 아니라고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상했던 거죠. 조국은 지금 영광에 가서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6일 재보선 때 영광과 곡성을 차지해갖고 내가 호남의 맹주가 되겠다 해가지고 영광에서 지금 탁 전주지검에 와갖고 한 200명, 뭐 300명 끌고 와서 그냥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무슨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출두를 하더라고요. 영광을 누리고 싶겠죠. 그러네, 영광을.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조국 전 수석이 와서 제가 당연히 잘 알고 있던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할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어쨌든 이제 임종석도 했고 뭐 서창호 씨 압수수색도 예. 다 끝났고,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다 했어요. 근거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문다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조국 소환은 마지막 단계란 말. 그 다음에 딱 한 사람 남은 게 이제 문재인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방금 전에 뭐 조국 전 수석이 몰랐겠습니까 하는 이야기 이전에 적어도 대통령의 딸이라면, 심지어는 2012년에 대선 나갈 때에서는 아버지를 말리기도 했다라는 그 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 남편이, 지금 자기 남편의 오너가 아버지 정권에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 하면 그걸 말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딸이죠. 예. 아버지 이거 큰일 납니다. 적폐 정권 됩니다. 비리 수사 받습니다. 부패됩니다. 아, 이거 그 사람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안 말리잖아요. 특히 이상직 전 의원은 19대에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 문재인 의원하고 같이 하면서 아주 가까웠어요. 그렇죠. 이상직으로서는 이스타항공의 오너 아니었습니까? 장사꾼이란 말. 그러니까 문재인 저 사람을 잘 내가 보좌를 하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지원을 하면은 뭔가 나중에 크게 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대에는 떨어졌고 안 됐고. 그런데
21대 다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국회의원 할 때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악덕 기업의 그런 행태들을 벌였지 않습니까? 임금도 안 주고 다 잘라버리고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었죠. 예, 특혜 취업을 네. 시켰고 서창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뭐 항공시장 딸도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특혜해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3개월인가를 또 추가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상직위와 문재인 간에는 단순히 사위 서창호의 특혜 취업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뭔가 상당히 깊은 거래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 왜? 문재인이 대통령 나올 때도 그 캠프에서 일을 했고 그렇죠. 끝나자마자 일자리 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갖고 국회의원까지 공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창호 그거 800만 원 전부 합쳐봤자 2억 때문에 그 많은 혜택을 주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정의를 부르짖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은 스스로 정말 적폐다라는 것을 자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강조했던 그런 자신의 국정 철학이면 전화해서 어린 반프러지도 없다. 아예 그 직장에 취업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게 있었냐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조국이라든가 문다의 압수수색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재인만 남은 건데 그동안 문재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그냥 수사를 억눌러 왔어요. 근데 9월 15일이면 이원석도 떠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10월 정도 되면은 문재인도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관측. 소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이재명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아마 문재인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들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에 공동으로 그냥 침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도 10월 달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핑계로 해갖고 재판이 2주가 연기가 됐습니다만 예. 2주 연기된다고 해갖고 10월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주 연기돼도 10월은 오고 11월은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죠. 1심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사람이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우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부터 그 30일간 워크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 30일 날 영종도에서 뭐 의원들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을 했는데 이 조 의원 서울시 교육감이 유죄 판결로 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자 했던 교육감은 유죄이고 사리사욕에 충실했던 검사는 무죄를 받았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재명 1심 결과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불복하겠다는 그런 시사를 지금 던지고 나온 거예요. 그건 너무나 뻔한 예상이죠. 예. 이미 벌써부터 검찰의 정말 야당 탄압이고 또 정치 보복이라는 걸 꺼내보셨는데 더 중요한 건 고 박사님 그겁니다. 지금 조희연 전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가 대법원 선고까지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도 대법원 선고를 부정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부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29일 날 또 국민의힘도 연찬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을 하겠다. 또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미리 지금 차단막을 치고 나온 겁니다. 차단막을 쳐도요. 예. 절대 승복 안 합니다. 승복 안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 그런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론이 분열되고 예. 사법 시스템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1심 결과가 금배치를 날라가고 354억인가 뭐 얼마 400억이 넘습니다. 네. 434억인가를 예. 토해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불복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도 이번 대표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가지고 1심 결과가 뭐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지만 설사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을 예. 좀 해주세요. 그런 또 고단수의 전략을 또 펼쳐야 되겠죠. 상대방을 또 좀 약 올리는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듭 아시겠습니다만 법적인 거는 뭐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대부분 선고가 내려지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부인해봤자 대부분 선고가 내려지면 깜방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래서 뭐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예. 이재명으로서는 선거법이라든가 유죄교사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은 민주당이 술렁거리고 아마 중도층도 떠날 거고 호남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호남 민심이 그렇죠.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밑에가 닥쳤던 개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대안을 찾아야지 프레임 예. B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재명도 와르르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10월 되면은 결국 문재인, 이재명이 공동 침몰하는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시작되는 거다. 시작되는 거다. 예. 그 말씀 참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그런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호남도 술렁, 그 다음에 중도층도 술렁.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는 신뢰는 바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치명적인 거는 뭔지 압니까? 나는 무너지는데 상대방이 잘 나갈 때 그거는 정말 지옥 속으로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정말 국민의힘의 경쟁력이 뿜뿜해버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 재판 리스크까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덮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게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봤자 국민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비명을 질러봤자 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예. 그 비명이 나중엔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고 박사님도 공부 잘하셨고 저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저놈이 공부 못해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 잘해버리면 네. 공부 못하는 애는 뭐 이거 공부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미 얼마든지 제칠 수 있다. 예. 중요한 건요. 그 경쟁력 싸움. 상대방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걸 완전히 꼬꾸라뜨리는 것은 내가 경쟁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예. 내가 뿜뿜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솟구칠 경우 그렇죠. 이재명과 문재인은 6.25 10월, 6.25 가을이 아니라 침몰의 가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가을이 될 것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뭐 지나친 말은 아닐 것 고 같습니다. 박사님 아시잖아요. 늪 아시죠? 늪. 늪은 들어가서 빠져나오려고 막 허우적거리면 계속 더 들어가. 빠집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